제가 어제 저녁 뉴스에서 들었는데 엄마의 구강 건강 상태에 따라서 저체중아 출산이나 조산의 위험이 높아진다고 하더라. 그리고 엄마 입안에 충치균이 많을수록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아이 구강 상태가 더 많이 나빠질 수 있다고 하던데 너희들 알고 있었어? 아니, 구강 상태가 그런 것에도 영향을 미쳐? 너희들 임신 전에 산전 구강 검사라고 받아봤어? 아니? 나는 그 보건소에서 하는 인부교실에서 교육받고 구강 검진을 받긴 했는데 잇몸에 염증이 있다고 스케일링 받으라고 하더라. 근데 병원 가는 것도 무섭고 입덧도 심해서 그냥 가진 않았는데. 난 계획된 임신이 아니어서 산전 구강 검사 같은 건 받지도 못했는데. 그리고 예전에 직장 검진 받을 적에 충치가 있다고 했는데 걱정이다. 벌써 임신 5개월째인데 지금 치료 받을 수 있을까? 지난번에 인부교실에서 보니까 임신 4개월에서 6개월까지는 안전한 시기라서 치료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그렇게 걱정되면 치과에 한번 가보지 그래. 이런 이 예비 엄마들 좀 보세요. 어떻게 자신의 구강을 관리하고 있는 건가요? 도대체 무슨 말들을 하는지 한번 잘 들어봐야 되겠군요. 근데 너희들도 알다시피 우리 집에 형제가 좀 많잖아. 근데 우리 엄마는 우리가 엄마의 치아에서 칼슘을 다 빼앗아서 당신의 치아가 약해지고 또 언니 오빠를 낳을 때마다 이를 한두 개씩 뽑아서 당신의 치아가 지금 많이 망가졌다고 푸념을 늘어놓으신다? 근데 정말 아이를 가지게 되면 내 치아에서 칼슘이 다 빠져나가는 걸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를 가지면 엄마의 치아에서 칼슘이 빠져나가 이가 약해져서 이를 빼게 될까요? 엄마의 구강 상태가 건강한 아이 출산에 관계가 있을까요? 임신 중에 특별한 구강 관리법이 있을까요? 임신 중에는 치료가 필요한 치아가 있어도 출산 후까지 진료를 미뤄야 하는 건가요?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합니다. 정말 아이를 가지게 되면 내 치아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나? 태아의 성장과 발육에 필요한 칼슘은 인부들이 섭취하는 음식물이나 영양제에서 1차적으로 공급됩니다. 공급되는 칼슘의 양이 충분하지 않을 때는 인부 치아에 칼슘이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뼈에 축적되어 있는 칼슘의 일부가 빠져나가 태아의 성장에 이용됩니다. 치아의 칼슘과 뼈의 칼슘은 축적되어 있는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쉽게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또 인부의 치아에서 칼슘이 빠져나간다는 어떠한 증거도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엄마는 언니나 오빠를 낳고 난 뒤에 치아를 한두 개씩 뽑아서 아이를 가졌다고 엄마의 이에서 칼슘과 같은 무기질이 빠져나가 치아를 뽑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를 가지면 입맛이 변해서 달고 끈적끈적한 간식을 자주 찾게 되는데 제대로 구강위생 관리를 하지 않으면 이가 썩거나 잇몸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임신을 하게 되면 우리 입안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임신을 하면 대표적인 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나 프로제스테론의 작용으로 잇몸의 각화도 달라지고 혈관도 많아지면서 전반적으로 잇몸이 약해지게 되는데 이때 철저히 관리하지 않으면 쉽게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특히 구강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건가요? 임신성 치은염이 심한 인부의 사진입니다. 잇몸 아래쪽에 쌓여있는 치면 세균막이나 호르몬의 변화 혹은 불량한 구강 관리가 그 원인입니다. 잇몸이 빨개지고 부어있으며 피가 나기도 하고 심하면 잇몸 조직이 더 커져 있게도 됩니다. 잇몸이 부은 상태는 임신 2달부터 8개월까지 지속되기도 합니다. 출산 후에 자연적으로 사라지기도 하나 잇몸 조직이 심하게 커져 있으면 출산 후에 치과에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임신성 육아종의 모습입니다. 불결한 구강위생 상태와 프로제스테론 호르몬의 증가로 인해 이와 같은 임신성 육아종이나 치은염, 치주염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임신성 육아종이 있으면 음식을 씹는 데 불편하기도 하고 통증도 심해집니다. 이때는 치과에서 적절한 치료를 해야 합니다.
또 이외에도 많은 치아가 흔들리거나 잦은 구토 등으로 인해 치아가 녹는 치아 부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신 중에도 치과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다음 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임신 중에도 안정기에는 얼마든지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 1기에는 꼭 필요한 경우에는 응급처치만 하지만 간단한 치면 세균막 관리나 스케일링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임신 4개월에서 6개월을 안정기라고 하는데 이 시기에는 치주치료, 예방치료, 충치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 3기에도 초기인 7개월 정도에는 충분히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엄마가 감염이 되어 있으면 임신 중에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조산이나 저체중아를 출산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잇몸에 심한 염증이 있으면 신체 내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때 스케일링이나 식은 활택술과 같은 간단한 잇몸 치료를 받게 된다면 이런 물질의 양이 감소하게 됩니다. 임신 중에 치과에서 스케일링을 받다가 일어날 때 현기증이 날 수 있다고 하던데 그래도 괜찮은가요? 그건 뱃속에 있는 아이가 커지게 되면 다리의 혈관을 누르게 되고 심장으로 돌아 들어가는 혈류의 흐름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입니다. 이 경우 너무 자세를 빨리 바꾸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움직이도록 하세요. 오른쪽 엉덩이 부분이 위쪽으로 가도록 돌아 눕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박사님, 치료를 받을 때 주의사항은 없나요? 임신을 했거나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은 반드시 그 사실을 의사에게 알려서 진단 목적으로 X선 촬영을 할 때는 반드시 납 앞치마를 입어서 태아를 보호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임신 첫 3개월은 약물 섭취를 금하는 게 좋으나 부득이한 경우 의사에게 임신 사실을 알려 의사가 적절한 약물을 처방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도 임신 중에 진료받는 것이 안전해요? 물론 주의해야 할 인부들도 있습니다. 임신 첫 3개월에는 유산한 적이 있는 인부, 유산 가능성이 높은 인부,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전신 병력이 있는 인부, 너무 두려워하거나 신경질적인 인부는 진료를 피하셔야 합니다. 또한 임신 3기에는 조산한 적이 있는 인부나 몸무게가 너무 나가서 진료 시간 동안 구강진료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이 불편한 인부도 피하셔야 합니다. 그럼 임신기 중에 어떻게 구강 관리를 해야 하나요? 전문가의 관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스스로 구강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가 구강 관리 요령을 알아볼까요? 우선 하루에 2번 이상 불쏘 치약으로 입안 구석구석 남아있는 치면 세균막이 없이 이를 닦는 것입니다. 특히 잠자기 전에는 반드시 닦아주세요. 잠자는 동안 타액 분비가 줄어들고 입안에서는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때에 철저한 이 닦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이를 닦았다고 하지만 치아와 치아 사이에는 제거되지 않은 치면 세균막이 남아있지요. 여기 붉은색 보이시지요? 닦이지 않은 부분이에요. 이런 것도 말끔히 제거해야 됩니다. 치실 같은 것으로 제거해야 되겠네요? 치실을 아세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실질이 서툴러서 잇몸에서 피가 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치실질을 안 하더라고요. 오히려 잇몸에서 피가 나는 경우에는 더 열심히 치실질을 해야 하는데 어디 한번 제대로 된 방법을 배워볼까요? 치실은 40에서 50cm 정도 잘라서 사용하는데요. 양손 중지에 치실을 감고 엄지와 검지로 조절을 하게 됩니다. 양손 사이가 5에서 10cm가 되게 한 뒤에 실제 치아 사이에 적용하는 부위는 2, 3cm가 되게 짧게 잡습니다. 치아 사이에 톱질하듯이 밀어넣고 치아 사이를 통과하면 치아 뿌리 안쪽으로 치실이 들어가게 C자 모양으로 만들어줍니다. 이 위치에서 위아래로 2, 3회 훑어준 뒤에 위쪽으로 튕겨서 빼줍니다. 옆쪽의 치면도 같은 방법으로 반복해줍니다. 그럼 인부들은 어떻게 영양 섭취를 해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여기 밥상에서 빠진 것은 없나요? 정상 임신부는 임신 말기에 최소한 9에서 13kg 정도의 체중 증가를 보입니다. 칼로리 증가와 함께 단백질, 무기질, 비타민을 더 섭취해야 하는데 육류, 우유, 계란, 치즈 등을 충분히 섭취해 주어야 하고 임신 중에는 철분의 소요가 크게 증가하여 1일에 30 내지 60mg을 반드시 복용하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칼슘 섭취도 신경을 써야 하며 비타민 중에서는 엽산이나 비타민 B, C의 섭취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임부는 단백질과 더불어 칼슘을 공급해주는 우유나 유제품 그리고 신선한 과일과 야채를 많이 섭취해야 합니다. 그런 걸 많이 먹으면 돼. 그런데 입덧을 먹게 하기 위해서 머리맡에 과자 같은 것을 두고 자다가 일어나자마자 먹는 게 좋은 건가요? 과자 같은 것을 먹게 되면 구강 위생 상태는 나빠지게 되지요.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런 것을 먹고 입안을 물로 헹구거나 간단한 양치질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입덧으로 구토를 하고 나면 입안이 텁텁해서 칫솔에 치약을 묻혀서 이를 닦게 되는데 그것도 괜찮은가요? 구토를 하게 되면 산도가 낮은 액체가 넘어오게 되는데요. 이런 강한 산성액으로 인해 치아가 녹아내리는 부식 양상으로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럴 때는 그냥 물로 입안을 헹구는 것이 더 좋습니다. 아까 친구 말이 입안에 세균이 있으면 아이도 충치가 생기기 쉽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엄마의 입안이 썩은 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고 필요하면 항균제가 든 양치액을 사용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저희 엄마 말씀이 아이를 낳고 나서 보름 동안 이를 닦지 않는 게 좋다고 하는데 그게 정말인가요? 아닙니다. 출산 후 바로 부드러운 이솔로 가볍게 이를 닦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쪼록 건강한 임신기를 거쳐서 튼튼하고 예쁜 아이를 출산하시길 빕니다. 닥터네 고마워요. 임산부들의 구강 관리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왜 중요한 거예요? 주변의 어머니들께서 내가 너희 낳느라 고생하느라고 이가 많이 나빠지고 결국 뽑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 많을 겁니다. 임신기에는 몸이 불편하다 보니까 이를 관리하기도 힘들고 또 호르몬상의 변화 때문에 이가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임신기 때 잘못 관리해서 결국 이를 뽑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특히나 여자분들에 있어서는 이 임신기에 이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엄마의 치아 건강과 아이의 치아 건강도 많은 연관이 있나요? 많은 연관이 있죠. 나중에 애들이 성적을 받아왔을 때 성적이 나쁘면 서로 당신분이 닮았다고 싸우곤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애가 이가 나쁘면요, 그거는 어머니 책임이 큽니다. 왜 그러냐면 애한테 뭘 먹이거나 할 때 어머니 입안에 이를 썩게 만드는 세균이 애한테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를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아이의 이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럼 임신기에 잇몸 질환을 치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머니가 나중에 나빠져서 이를 뽑게 되는 그런 경우 외에도 임신기에 있는 잇몸 질환이 원인이 돼가지고요. 정상적인 시기보다 애를 빨리 낳게 되는 조산이나 아니면 정상적인 아이보다 체중이 훨씬 적은 저체중아를 낳는 경우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고요. 아이의 건강한 출산을 위해서도 반드시 임신기에는 이 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